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뭐 조폭이 연루돼 있다, 뭐 대장동 비리, 뭐 이런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진짜 베네수엘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단순한 그런 외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다각도로 이 득과 실, 돈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면 이 국제정세가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즉 돈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돼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야 무슨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상황을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하지만 이 둘은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선 이번 침공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그래서 이재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려는 가스관을 아시죠? 뭐죠? 노르트스트림. 즉 독일의 메르켈과 하려고 했죠. 근데 독일의 메르켈이 사실상 실각하고 정권교체가 되면서 결국은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가장 큰 우방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 독일을 잃은 거 메르켈을. 그리고 러시아는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을 굉장히 고조시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역시 KGB 출신의 뭐 푸틴이다. 그 지략이 어디 가겠어라고 감탄을 해주고 싶은데 글쎄요. 푸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러시아 내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만 비교해봐도 미국은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천조국이라 그러죠. 미국과는 정말 게임도 안 되고 솔직히 러시아의 국방비는 한국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핵만 없으면 솔직히 러시아는 진짜 당나라 수준의 군대이고 핵 빼면 솔직히 한국도 싸울만 해요. 그 정도 수준까지 있습니다. 옛날 소련 시절 러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천연가스 즉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러시아는 딱 긴장감 고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침공을 하였습니다. 뭐 미사일 한 100개씩 쏴가지고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솔직히 칠러 국가인 뭐 벨라루스를 사실상 제외하고는 뭐 전부 러시아와 어떻게 손절했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폴란드도 과거에는 뭐 소련권의 국가였지만 사실 친미로 돌아선 지 좀 됐고 라트비아 같은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CIS라 그러죠. 독립국가연합 러시아어로 SNG라고 하는데 뭐 그런 국가들도 옛 소련의 솔직히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도 전부 그 칠러가 아닌 친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이에요. 솔직히 러시아가 무서워서 뭐 미국의 무기를 사고 미군 부대를 유지해서 뭐 생존권을 보장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한테 깨진지 봤으니까 무서워서. 이번 푸틴의 결정으로 솔직히 러시아는 고립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를 두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정부조차도 솔직히 친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라는 작자가 주한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천연가스를 들어오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마 이 개새끼야! 정말 솔직히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우리에게 솔직히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를 뭐 협력하고 그런 논의해야 할 입지가 생긴 나라입니다.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에 따른 또 책임감이 있는데 심지어 뭐 유럽으로 가는 가스밸브를 러시아가 잠갔죠. 그 말인즉슨 나토 즉 서방국가연합 대 러시아의 싸움인데 지금 여기서 러시아 중국 편을 든다? 이건 진짜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베네수엘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재명은 이런 기본적인 국제 감각조차도 없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뭐 남미의 부국이었던 그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서 극좌파인 우고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를 거쳐서 이 두 놈 때문에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국민과 국가 전체가 그냥 거지 그냥 아수라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 이 2명 때문에요. 친미가 아닌 반미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미. 그러니까 반미를 한 대가예요. 그 정치인 한 명만 죽는 게 아니라 뭐 솔직히 걔들이 죽어도 뭐 상관없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같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드 배치 반대, 뭐 남북 철도 연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비핵화 언급도 없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부터가 그러니까 무지극치 즉 국민의 생명 재산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자기 업적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시베리아 가스 수입, 한국도 러시아, 중국과 같이
정말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해방기의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구조 자체가 그냥 반미예요, 반미. 그것도 미국 면전에다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재명은 아마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위험한 사람을 거르지 않고 당선시킨다? 진짜 대한민국은 얘들 수준은 반미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비즈니스도 안 되는 나라다. 그냥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냥 전부 철수시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 관계는 최악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무디스에서 뭐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외국 자본이 철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채의 증가와 나라의 부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요. 분명 또 추경 예산으로 돈 퍼주면서 뭐 재난지원금 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진국이 되겠죠.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 오죽하면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 사람 비판하겠어요, 그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을 즉시 발동하여 중공 자체도 솔직히 러시아가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잠시 반중 정서가 벗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명심하세요. 한 번 찍히면 그냥 갑니다. 국가 지도자 플러스 국민들 전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를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하려면 솔직히 선박해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선박해운이 세계 1위죠. 한국이면 또 선박해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로 우리가 선박을 수주하고 친미적 행보를 보여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해야죠. 중공이 뭐 협박하는 항상 뭐 반도체라든지 뭐 희귀자원 같은 거 있죠. 히토류 같은 거, 코발트 같은 그런 고급 광물 그런 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중공을 빼앗아서 그냥 죽여버려야죠.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말로 해야 뭐 비즈니스지 아니면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거지국이 됩니다. 미국은요, 뭐 독재,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솔직히 상관없어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이 되면 친구, 아니면 적입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다뤘지만 베트남의 월맹 호치민과도 손을 잡았던 미국입니다. 또 중공의 덩시아오핑과도 손을 잡았죠. 그런 미국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필요 없고 반미하고 그냥 도전하면 그냥 두드려 팹니다. 진짜로. 우리의 국익의 실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 우린 넷플릭스처럼 그 지옥이 있죠? 지옥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뭐 기축 원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중공도 지금 그렇게 노력해도 못하는 거를 뭐 미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발 개몽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제 유튜브만 꾸준히 전부 보셔도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지혜와 해안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이 뭐 푸틴이 이겼다고 하는데 뭐 이번 사태로 솔직히 뭐 푸틴은 자충수입니다. 누가 봐도 우린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이 한국이 지옥이 아닌 국제 선진국으로서 번영을 해야 합니다. 이 한반도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경제 대국, 강대국의 이런 선진국,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